안녕하세요, 여러분. 쭈너 오빠입니다. 여러분에게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빨리 하는 걸 좋아해요.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은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닫기 버튼을 눌러요. 닫기 버튼을 안 누르면 5초 정도가 걸려요. 한국 사람들은 그 5초가 참기 힘든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느린 걸 아주 싫어해요. 정확히는 기다리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한국 사람들도 느린 걸 좋아할 때가 있어요. 바로 줄을 설 때예요. 정확히는 웨이팅을 좋아해요. 보통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한 식당 같은 곳들은 정말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결국 이렇게 유명한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줄을 서야 해요. 이런 과정을 웨이팅이라고 해요. 웨이팅과 관련된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예전에 여자친구와 부산에 놀러 갔었어요. 부산에는 정말 유명한 피자집이 있어요. 이재모 피자라는 곳인데 정말 유명해서 부산에 살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 정도로 유명해요. 그래서 부산에 가면 당연히 이재모 피자를 먹어야 한다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렇게 여자친구와 부산에서 이재모 피자를 먹으러 아침 일찍 출발했어요. 거의 오픈 시간에 도착했는데 이미 앞에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오픈 시간부터 우리 앞에 60팀이 있던 거예요. 결국 피자 한 판을 먹기 위해서 2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2시간? 좀 길지만 기다릴 수 있죠. 하지만 2시간을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맛이 있었냐면 맛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정도 맛을 위해서 2시간을 기다릴 만한가? 그건 아니에요. 한 30분 정도는 기다릴 만한 맛이었어요. 제 여자친구는 이탈리아 사람인데 2시간을 기다려서 먹은 이재모 피자에 21점을 줬어요. 100점 만점에 21점이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피자집이 21점을 받은 게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몇 년 전 이야기인데 아직도 어제 일처럼 기억이 생생해요. 하지만 사실 21점도 높은 점수였어요. 왜냐면 저희가 대구에서 피자를 먹었는데 그 피자는 점수를 받지 못했어요. 그건 피자가 아니래요. 피자가 아니고 피자 빵 같은 느낌이래요. 그나마 이재모 피자는 점수라도 받았으니까 나쁘지 않았다는 거겠죠? 부산의 이재모 피자도 엄청 유명한 곳이지만 이재모 피자보다 웨이팅이 더 심한 곳이 있어요. 대전에 성심당이라는 빵집이 있어요. 조금 과장을 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성심당을 알고 있어요. 대전에서 가장 유명하고 재미있고 중요한 곳은 성심당이라는 밈이 있을 정도예요. 이 성심당의 줄은 정말 길어서 웨이팅 줄이 일자가 아니고 뱀처럼 구불구불하대요. 심지어는 줄이 다른 블록으로 넘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줄이 시작하고 어디가 줄인지도 모르니까 웨이팅 줄을 안내해주는 직원도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성심당은 왜 유명할까요? 일단 가성비가 엄청 좋다고 해요. 서울에선 6만원 정도 하는 케이크의 퀄리티가 성심당에서는 3만원 정도밖에 안 한대요. 케이크를 예로 들면 과일도 많이 들어가고 크림도 많이 들어간대요. 물론 한국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은 아니겠지만 그 가격대에서는 찾을 수 없는 퀄리티라는 거죠. 그리고 성심당만의 시그니처 빵들도 있어요. 튀김 소보로, 후추빵처럼 성심당을 대표하는 시그니처 메뉴를 먹기 위해서 성심당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엄청 큰 베이커리니까 빵의 종류도 엄청 다양하다고 해요. 빵이 싸고 다양하면 당연히 인기가 많겠죠. 결국 대전하면 성심당이라는 이미지가 생겨서 빵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대전에 가면 무조건 성심당에 간다고 해요. 저도 대전에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나중에 대전에 가게 되면 궁금해서라도 성심당에 가볼 의향이 있어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한국 사람들은 왜 웨이팅을 좋아하는 걸까요? 제가 생각했을 땐 한국에선 웨이팅도 하나의 컨텐츠가 된 것 같아요. 줄을 기다리면서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이제 뭐 피자를 예로 들면 2시간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맛있을까 하고 궁금해지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2시간을 기다리면 맛이 없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기다린 2시간이 헛수고가 되니까요. 정말 맛이 없는 게 아니라면 좋은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남들이 하는 걸 나도 해본다는 경험이 아주 중요해요. 최근에 제 친구 중에서 부산에 여행을 간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와 이재모 피자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제가 이재모 피자를 먹어봤기 때문에 그 친구와 할 이야기가 생겼잖아요.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은 트렌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남들이 하는 경험을 자기도 해보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한국에는 웨이팅 문화가 있는데 이게 점점 심해지면서 새로운 문화가 하나 생겼어요. 바로 오픈런이에요. 오픈런이 뭐냐면 말 그대로 가게가 오픈하는 시간에 런하는 거예요. 만약 이재모 피자가 9시에 오픈을 한다? 그러면 9시 전에 가게가 오픈하기 전부터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일반적인 가게에는 오픈런 문화가 없어요. 그냥 가게가 닫기 전에 천천히 가면 되니까요. 오픈런은 보통 한정판 굿즈를 파는 곳에서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명품 샵이겠네요. 샤넬, 에르메스 같은 명품 브랜드들이 있죠. 이런 명품 브랜드들은 재고가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명품 가방들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제품을 사기 위해서 오픈런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하나 생겨요. 이런 한정판 굿즈를 사서 더 비싼 가격에 되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리셀러라고 하는데 리셀러들이 오픈런을 해서 제품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을 다시 비싸게 팔아요. 그래서 정말 제품을 사고 싶은 사람과 리셀러들이 같이 샵에 오픈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선 명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실 명품이 아니고 한정판이나 신제품이 나오면 오픈런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 K-팝 굿즈들 있잖아요. 제가 K-팝 쪽은 잘 모르지만 한정판 포토카드나 앨범 같은 경우는 오픈런 문화가 있다고 들었어요. 이런 오픈런 문화 때문에 생긴 또 다른 문화가 하나 있어요. 바로 줄서기 아르바이트예요. 이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대신 줄을 서게 하는 거예요. 보통 이건 명품샵에서 자주 일어나요. 왜냐면 리셀러들은 제품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쓴대요. 돈을 주고 사람을 쓰는 것보다 명품을 다시 팔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요. 이상한 점이 하나 있는데 결국 아르바이트를 써도 마지막 입장하기 전에는 자기가 들어가야 한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미리 줄에 세워놓고 그 사람과 마지막에 바톤 터치를 하는 거죠.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이상한 걸 넘어서 약간 무섭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돈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오픈런이 아주 심해지면 생기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아침 일찍 가서 오픈 전에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냥 새벽에 와서 가게 앞에 텐트를 치고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주도에서 돈가스 맛집으로 유명한 연돈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TV에서 나와서 한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렸던 적이 있어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돈가스를 먹으러 갔는데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하루에 단 100팁만 받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100팀 안에 들기 위해서 오픈런을 하겠죠. 그런데 그 오픈런을 한 사람들이 가게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픈할 때 오면 이미 늦은 거죠. 결국 그 전날부터 가게 앞에 텐트를 치고 자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저는 이런 오픈런 문화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외국에서도 똑같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새 아이폰을 발매할 때 똑같이 애플 스토어 앞에서 텐트를 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걸 보면 한국인들이 조금 특이하긴 하지만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은 한국의 웨이팅 문화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여러분의 나라에서도 웨이팅 문화가 있나요? 그렇다면 한국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오늘 또 준호 아빠의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